지문들이 조금 출제가 되고 최근에도 꽤 출제가 되는 편이었었는데 좀 잘 안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나올 때가 또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완성에다가 그렇게 기존의 논리 지문에 비해서 약간 업그레이드한 형태를 내줬으니까 연계의 의미에서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숙제를 내줬었지 뭘 숙제 내줬냐면 해설에 있는 꼬꼬마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순서대로 쭉 보라 그랬지. 먼저 지문들을 읽고 풀기 전에 그 해설에 있는 꼬꼬마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 논리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쭉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는 이거 뭐가 나왔냐면 그 동일률. 이 지문에는 해설엔 뭐가 나왔었냐면 해설에 내가 기본 상식이라고, 물론 미안하긴 해. 이게 기본 상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왜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지도 않은 게 왜 기본 상식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해. 근데 하여간 수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 상식처럼 생각해달라는 얘기지. 그래도 논리학이란 무엇인가 설명해 놨고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이런 거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동일률.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이고, 동일률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라 그래서 A는 B다. 그래서 A는 B다. A는 A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언제나 맞는다는 얘기야. A는 A다. 오케이? 공문은 공문이요.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라는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엄청난 논리적 진리를 말씀하신 거야. 참인, 언제나 참인 거. 무슨 말해서 진리를 저에게 전해주시지요 했을 때, 네, 한마디 해주겠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세.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이게 뭐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철학적 울림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 그걸 뭐라 그랬냐면 동일률이라고 그랬어. A는 A다가 틀리겠냐는 거야. 모든 것은 그 자체와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건 하나의 진리일 수밖에 없고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 동어 반복은 참이다. 자,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동어의 반복은 참이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동어의 반복은 참이다. 이게 동일률이고, 그 다음에 모순율. 자, 모순이라는 건 창과 방패의 스토리. 모순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자체가 뭐라 그래서 장터에서 창과 방패를 팔던 사람이 이 창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 대단하다. 근데 방패를 하나 딱 꺼내고 이 방패가 막지 못하는 창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 물은 거지. 뭐로? 여보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참일 수가 없는 거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는 창이 참이며 동시에 막지 못하는 창이 없는 방패가 참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순율이라는 것은 자, A면서 나 대 A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나는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니야. 안 된다는 거야. 동시에 참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동참 동거가 안 된다. 자, 이걸 이제 모순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은 산이면서 동시에 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중률. 자, 배중률이란 건 뭐냐? 여기 보면 A는 B거나 또는 A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A는 B거나 A는 B가 아니다. 자, 왜 뭐냐면 산은 자연이다가 참이거나 산은 자연이 아니다가 참이어야 한다.
즉,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참여다. 알겠어? 둘 중에 하나는 참여다. 요거를 달리 얘기하면 배중, 중간을 배제한다는 얘기야. 중간이 없다는 거야, 중간이 없다. 자, 그러니까 문 선생은 남자이거나 또는 남자가 아니거나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지. 그렇지. 남자이거나 아니면 남자가 아닌 거 둘 중에 하나가 참여해야 돼. 중간은 없다는 거야. 중간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중간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사회적 이슈로 넘어갈 수도 있어. 내가 괜히 남자로 했네. 자, 사회적 이슈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성소수자는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그거를 중간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의학의 힘을 빌려서 내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보기에도 남자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느 날 수능이 끝나고 내년엔 치마를 입고 스커트를 입고 딱 와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땐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를 뭐로 봐줘야 돼? 저것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저것이 국문 선생님 맞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우리 선생님이 여자가 되셨구나.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내 말 알겠어?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봐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 그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관시 안 좋게 보지 마시고 나를 내년에 내가 치마 입고 오면 여자로 봐달라고. 알았어?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 얘가 해결이 돼. 무슨 말 알겠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들을 지문에서 쓴다는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는 논리 지문에서 잘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미 알아두면 좋지. 이해되셔? 그래서 얘네들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달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배중률 같은 건 좀 쉽지 않냐? 얘를 가지고 하면 되잖아. 중간을 배제한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 됐지? 그 다음에 모순도 쉽잖아. 달달 외우지 말라면서 외우는 걸 강요하고 있지 내가 지금. 그렇지? 모순도 쉽잖아. 그렇지? 참과 방패. 그렇지?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거 쉽잖아. 됐지? 동일률. 같은 건 같은 거지 당연히. 쉽잖아. 다 외웠네. 됐어. 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또 달려봅시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단락. 자,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명제라는 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명제가 어떤 명제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떤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명제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참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긴 뭐야? 참인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정합설이 있다. 참이라는 건 결국은 정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정합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문 자체는 다 읽고 구조를 보고 써먹고 문제도 풀고 그리고 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그래서 정합적이다. 정합적이다란 말은 이런 논리 지문뿐만 아니라 철학 지문에도 나올 수 있고 인문사회 지문에서 어딘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 과학 지문에도 나올 수 있어. 다분히 충분히 정합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잘 알아둬야 돼. 이 단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다른 명제와 어떻게 될 때? 정합이 될 때, 정합적일 때 그걸 참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라는 건 또 뭡니까? 그러면 또 그 말은 무엇이냐? 정합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관계, 따등 핵심은 관계.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해왔다. 즉
어떤 명제가 참이다. 그건 정합설에 의하면 다른 명제와의 관계가 정합적이어야 돼. 그렇다면 다른 명제와의 정합적이다란 말은 뭐냐면 그건 다분히 관계에 대한 설명이야. 관계. 명제와 명제의 관계.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이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거야.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뭔가 정합적이다라는 말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쉽게 얘기하면 정합적이다라는 것은 어울림, 무리가 없음. 요 정도? 아주 약하게 얘기하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잘 어울리는 관계, 서로 무리를 주지 않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좀 더 논리 지문에 맞게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얘는 데칼코마니가 아주 명확해. 두 번째,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하, 이게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요. 모순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울린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모순이 없다라는, 여기서는 모순이란 동시에 참이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좀 모순이지 않니? 이런 말을 그냥 쓰잖아. 일상적으로. 그거는 잘 어울리지 않잖아. 뭐 이런 얘기지. 무슨 말겠어? 야, 이놈 자식들아, 저 사회 법규를 지키고 착하게 살아, 이놈 자식들아. 알았어? 선생님이 해줄 말은 그거야. 에? 그러고 저녁에 봤는데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하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앞에 그 행동과 뒤의 행동은 뭐야? 어울리지 않으니까 모순되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모순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정합적인 얘기는 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 잘 어울린다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그게 아주 쉬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근데 여기는 아주 세분화돼서 첫 번째 모순 없음. 그것도 모순 없다는 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 말고 좀 더 자세히. 자, 뭐라고 하느냐? 모순 없음 정의한다.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다. 아하, 뭔 소리야? 관계에 대한 얘기야, 관계. 그치? 기존 명제, 기존의 참인 명제와 기존의 참인 명제하고 새로운 명제가 모순이 없으면 돼. 모순이 없는 거. 이게 첫 번째 정합적의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모순이란 그래놓고 이제 먼저 모순을 설명했어요. 모순이란 개념을 잡습니다. 모순이란 건 뭐냐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만든다. 아하, 이거 뭐라고? 좀 전에 한 거네. 동시에 참이 아니며 동시에 거짓이 아닌 것. 됐죠? 될 수 없는 것. 됐죠? 이것들이 바로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이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게 참이고 방패가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게 참이면 둘이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 생겼지. 이랬지. 동시에 참일 수 없잖아. 그런 거 우리 모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야. 자, 내가 어떤 명제를 제시했는데 그 명제가 정합적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참인 명제하고 모순이 없어야 돼. 모순이 없어야 돼. 뭔 소리냐? 동시에 참이 안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안 되는 관계가 아니어야 돼. 왜 그러냐면 A 명제가 기존 명제인데 B 명제를 딱 끌어냈을 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안 되는 관계면 얘는 절대로 참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하지? 이해하지? 응. 이 머리가 헷갈리면 안 돼. 자, 얘가 기존의 참이면 얘도 뭐여야 돼? 참일 수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잖아. 오케이? 그래서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EBS 지문을 하면서도 얘기했었지.
씁니다만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이것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읽으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마치 지문에 2 더하기 8은 10이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 더하기 8은 10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 확인할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이겠어? 물론 보면 다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시간 낭비, 시간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 무슨 말이겠지? 그냥 우린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핵심을 잡아야 되니까 동시에 참, 동시에 거짓이 되는 건 모순.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정합적인 걸 모순 없음으로 보는 것. 딱 끝.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자,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즉 동참 동거가 될 수 없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 도도도도도 자 포인트 뭐야? 자 관계없는 자 술술술술 나가다가 관계없는 명제 도도도도도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지. 주의사항 문제점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지.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 얘도 참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냐 여기가. 이건 문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인가 참인데 은주는 학생에다가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주가 학생에다가 참인 걸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끝났고 자 10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하 함축 함축관계라는 것도 뒤에 가면 핵심 정리에 들어있어요. 데칼코마니 함축. 자 이번엔 함축. 함축은 뭐냐?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다. 두둔점이 뭐야? A가 참이면 반드시 B도 참. 됐죠? 여기서는 민수의 누나이다 그랬으니까 누나이면 자 누나이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누나이면 민수의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은주는 여자이다. 누나는 여자를 함축하고 있죠. 누나라면 반드시 여자죠. 이랬지? 누나라면 반드시 여자다. 자 이걸 함축이라고 본 거예요. 이랬죠? 여기서는 앞에서 뭐였냐면 누나이니까 학생이다. 자, 여기서는 누나와 여자의 관계였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누나이니 학생이다가 돼버렸거든. 그러면 누나이면서 동시에 학생일 수 있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라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누나가 학생이 누나이면서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얘기였지. 그렇지? 여긴 뭐야? 누나이니 여자이다는 분명히 틀림없이 되는 거지. 함축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네. 네 번째 단락에서 이 녀석의 문제를 과도하게 제한. 과도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너무 함축만 하면 너무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너무 범위가 넓고 참이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얘는 참이 되는 게 너무 쪼그러들고 오케이,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자, 이게 뭐라고? 설명적 연관. 설명적 연관. 세 번째 설명적 연관으로 본다. 자, 설명적 연관은 뭐냐면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 자,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것을 가지고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자, 이건 함축하진 않아요. 즉 앞에 누나이다. 그러므로 여자이다가 바로 함축되어 있죠. 누나이면 반드시 여자예요. 근데 운동신경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이겠어? 우리 보잖아. 저 예능 중에 스포츠 예능들 많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 각 종목의 선수들이 은퇴한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공을 축구를 해. 무슨 말이겠어? 근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와,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무슨 말이겠어?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야. 근데 딱 나와서 공을 차는데 완전 바보 같아.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공놀이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구나. 농구 선수가 나와서 공을 차. 진짜 못해, 축구를. 팔로 해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팔로 하다 보니까 다리는 안 되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신경이라는 게 농구를 잘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어. 됐지? 자, 그래서 함축하진 못해요. 함축하진 못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은 없죠. 그치? 자, 모순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서 얘가 참인 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잘한다는 건 함축하지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아하, 얘가 함축하지 않지만 그럴듯한 설명은 해준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해요? 설명적 연관이라고 합니다. 설명적 연관. 설명적 연관이 그거구나. 끝났어. 그러면 이런 걸 창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 역의관계도 마찬가지다. 농구를 잘하니 운동신경이 좋을 거야. 이 역의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각각의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 설명이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설명의 대상이 얘고 얘가 설명해주는 명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얘가 설명의 대상이 되고 얘가 설명해주는 명제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럴듯한 설명이 된다. 그 녀석은 농구를 잘해. 우리 전교에서 농구 제일 잘할걸? 그놈 운동신경이 좋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아니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참으로 본다는 거지. 설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도 가능하고 설명이 목적이 되는 명제가 있고 설명해주는 명제가 있고. 자, 설명적 연관에서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도도도도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녀석의 장점 포인트, 출제 포인트 하나 정리하는 거죠. 뭐 한다고? 함축관계의 명제도 포괄할 수 있다. 함축관계가 성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설명적 연관 관계와 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됐지? 포함된다. 포괄. 요게 되면 요것도 된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나 많고 얘는 너무나 적다 그랬는데 얘가 얘를 끌어안을 수 있으니까 분량이 좀 늘어나겠죠. 함축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얘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이다, 여자이다. 그럼 얘가 얘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함축관계에 있을 때는 누나는 당연히 여성을 우리는 누나라고 부르므로 그가 여자인 것은 너무나 당연히 설명이 되지 않니? 라가 되는 거지. 이랬지.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다. 정합적이다라는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의 문제점도 있는 거지. 이제 다섯 번째. 설명적 연관이라는 말 자체. 설명적 연관이라는 말 자체에 이 녀석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좀 모호하다. 의미가 모호하다. 그리고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 연관의 긴밀도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지? 그건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연구는 확률이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 확률적으로 보는 추세가 생기고 있다. 끝.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 정합적이란 말. 오케이? 새로 태어난 녀석이, 새로 제시된 녀석이 기존의 것하고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정합적이다는 말의 핵심이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모순이라는 것은 동참, 동거가 아니됨. 즉 함께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모순이란 말은 함께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착하게 지내 얘들아 하고 강의하면서 음주운전에 난폭운전에 하고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돌아다니는 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런 걸 우리 모순이라고 한다는 게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사고인 거야. 그걸 논리로 하면 동시에 참을 수 없고 동시에 거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모순이 없다라는 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동시에 참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해했지? 응. 내가 착하면서 동시에 돈이 많을 수 있어. 모순이 없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겠어? 내가 너무나 착한데 연쇄 살인을 해. 이거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왜 자꾸 죽여요? 아, 애가 너무 불쌍해서 죽였어요. 자유를 주려고요. 아이씨, 이건 또 동시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자,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응. 자, 요 모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함축은 뭐 쉽죠? 함축은 쉽고. 이해됐죠?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